자, 그러면 계속해서 연결해서 해보겠고요. 그 아주 간단한 비주얼 스튜디오 예제 하나 가지고 어떻게 박스가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FTP 들어가서 보시면요, 뭐 FTP는 다 아실 테니까 FTP 들어가서 보시면 이번 학기 수업들, 자, 2학년 그래픽스가 있고요. 그래서 번호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제가 계속 렉처는 조금씩 제가 손을 대기 때문에 작년 걸 뭐 제가 까먹고 안 올려놓으면은 작년 걸 좀 보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매해 조금씩 내용이 바뀌고 뭐 오타도 꽂히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일단 이게 너무 거대한 폴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렉처 말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워낙에 이제 많은 양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작년 거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FTP 뭐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작년 거 그대로 통째로 여기 넣어놨고, 바뀌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파트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안에 폴더 구성이 경로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먼이 있고, 그 다음에 커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리고 라이브러리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파트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다가 쓰는 것들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이브러리화를 안 하고서 그냥 하나의 폴더 안에 있는데, 이 동일한 것들이 계속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이 예제 보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뭉태기로 있다가 나중에 점점점 라이브러리 파트 쪽으로 옮겨가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을 열어보면요, 이제 전에 작년에 했던 되게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되도록 이제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약 한 100여 개 예제가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중간중간 이제 빠져있는 것들은 숙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반복적인 거는 쓸데없이 올리는 것 같아서 이제 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부분이 UGR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섹션 저 두 번째 챕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큰 흐름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가지고 3차원을 구현하다가 중반부부터 이 오픈GL을 사용하는 UGL 파트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계속 쭉 보시면은 이제 RT는 레이 트레이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레이 트레이싱 파트에서 이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UWND가 앞부분에서 온갖 그래픽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여기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뭐 클릭하면 움직인다거나 뭐 각종 좀 쉬운 예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 UWND의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레드 박스, 뭐 박스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네모난 사각형 하나 그리는 거죠. 라인 그리기, 벡터 만들기, 뭐 숙제 관련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에는 숙제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코드가 없는 몇 가지 빠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일단 여기에 이제 가끔씩 제가 잘못해서 답도 올려놨는데, 작년에도 답을 올려놔서 한 10개 문제는 그냥 꽁으로 맞췄던 학생들이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채점 다 했더니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UWND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폼에 대한 예제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하면서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렉처 폴더 들어가세요.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다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필요한 것만 남겨놓으시고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베이직 이게 UGL이 아니라 WND로 가야 되겠죠. UWND 01의 레드박스 가서 보시면은요, 아주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 확장자 보이기를 해놔야 프로그램 짤 때 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확장자 보이기를 탐색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탐색기 옵션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옵션을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momo.vs도 여기 보호된 운영체제 뭐 이런 것들 숨긴 파일 보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해야 momo.vs라고 하는 그 파일도 보일 것이고요. 삭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자 보기 기능을 켜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C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확장자가 되게 중요하죠. 똑같은 이름으로 momo.h가 있고 momo.cpp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헤더 파일이고 어떤 게 C 파일인지 확장자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꼭 눌러야 되기 때문에 확장자 보기 기능도 여기 보시면은 요 기능이죠. 확장명 숨기기 기능을 꺼서 확장자를 보여주게 해야 좋습니다. 별거 다 가르쳐주고 있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확장자 보여주기를 해놓으면요, 여기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고요, 여기 SLN이라는 확장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솔루션이라는 뜻이겠고, 이 SLN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것도 올해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어제랜다 자꾸 어제 찍었기 때문에 아까로 여러분들은 아까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얘기 드린 대로 뭔가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윈도우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여기처럼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한번 만든 다음에는 SLN 확장자를 눌러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테스트라는 파일이 안 보이나요? 제가 머리통으로 가려고 했네. 왼쪽에 보시면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명이 있고요. 그 밑에 헤더 파일, 리소스, 소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뭐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겠고요. 익스터널 디펜던시도 자동으로 거의 오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건 딱 두 개예요. 일단 이 리소스 파트는 거의 쓰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할 때 리소스들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런 리소스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헤더 파일하고 소스 파일 이 두 가지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구성을 보시면 먼저 헤더 파일에는 메인 프레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2019부터는 스탠다드 AFX 대신에 PCH라는 것이 생기는데 PCH가 2019부터 생겼기 때문에 PCH가 예전 코드하고 통일이 잘 안 돼서 제가 스탠다드 AFX로 전부 다 바꿔놨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세팅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따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이 예제 파일을 받아서 카피해서 새로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수정하시면서 숙제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AFX.h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대장 프리컴파일드 헤더라고 불리는 다 몰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즈 이 MFC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컴파일을 할 때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컴파일 할 때는 각종 정보들을 모아서 약 100메가가 넘는 DB DB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스탠다드 AFX.h도 프리컴파일드 헤더이기 때문에 이거를 빌드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두 번째 컴파일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파일을 다 지워버리면 디버그 폴더랑 DB 파일들을 다 .vs에 있는 걸 지우면은 첫 번째 컴파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고요. 한번 컴파일을 해놓으면 하드웨어 드라이브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그 다음부터의 컴파일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컴파일 할 때 속도가 느리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컴파일을 이제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로 생기는 것들 외에 uwnd.h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여기 넣어놓은 것들이 되겠고,
소스 파일은 여기 uwnd.cpp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일, 헤더 파일 uwnd.h하고 uwnd.cpp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초반부 숙제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uwnd.cpp 파일에 들어와서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뭐 여기 보면 그리기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F5번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컴파일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고요. 예, 이제 화면이 나왔어요. 빨간색 뭔가 사각형 박스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제목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이 레드 박스였기 때문에 빨간색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uwnd라는 것이 여기 있는 테스트 뷰, 이 윈도우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을 아셔야 되는데요. 예. 두 번째는 속도가 빠르죠.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 이 파란색 부분까지 여기를 메인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인 프레임이 있고요. 메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도 붙어 있고 툴바가 붙어 있어요. 이것들은 프레임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에 붙어 있는 기능 두 가지. 그래서 메인 프레임에 가셔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은 뭐 메뉴를 없앤다거나 메뉴 없애는 기법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툴바를 삭제하시면 툴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하얀색 면, 이게 바로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는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전부 다 하얀색 면만 테스트 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하얀색 면에 보시면 윈도우를 좀 크게 해서 보면요. 여기 뭔가 사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가로 세로 640, 480에 맞춰 놓은 uwnd라고 하는 uwnd 이 녀석을 제가 뷰 하얀 면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 보시면요. uwnd는 그럼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 테스트 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뷰에 들어가서 보시면 uwnd 이름은 mped라고 적어놨고 uwnd는 테스트 뷰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녀석이니까 위에다가 인크루드 써서 헤더 파일을 붙여놨습니다. 테스트 뷰에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변수만 선언한 거기 때문에 테스트 뷰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 윈도우가 생길 때 on initial update라고 하는 부분에 mped를 크리에이트 하겠다. 가로 세로 길이는 640, 480이고 아버지는 바로 뷰가 되겠다. 뷰에 붙일 거라서 뷰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뷰를 아버지 윈도우로 지정하는 이 디스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디스인데 이게 뷰가 컴파일 될 때 자기 자신 바로 뷰를 mped에다가 크리에이트 할 때 넣고 이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크리에이트 하는 어디다 붙일 거냐, 즉 뷰에다 붙일 건데 이 mped라고 하는 uwnd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바로 뷰가 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붙어 계시죠. 자, 그럼 이제 uwnd를 열어서 보시면요. 이 uwnd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숙제하실 때 직접 고치는 파트인데요. 여기 디버깅 끄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버깅을 어떻게 껐냐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후다닥 하고 꺼버렸는데 F5번을 누르면 실행이 되면서 이런 윈도우가 생기잖아요. 현재 여기 윈도우는 살아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제가 이쪽 소스 코드가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클릭하니까 여기 아직 윈도우는 살아있고요. 이 상태가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디버깅 모드입니다. 근데 이걸 끄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 빌드 옆에 디버그라는 항목이 있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처음부터 단축키를 쓸 수는 없으니까 스탑 디버깅 Shift F5를 누르면 디버깅이 종료되는구나. 이걸 클릭하셔도 되겠지만 프로그램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단축키를 써서 Shift 키하고 F5를 같이 눌러줍니다. 그럼 펑 하고 화면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F5 누르면 다시 빌드업 하고 이 화면 나오고 여기 가서 보시면 이쪽 메뉴가 뭔가 바뀌어져 있죠. 뭐 스택, 로컬, 아웃풋. 와 복잡해. 모르겠어. 처음에 몰라도 돼요. 처음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뭐.
Shift F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UWND의 내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UWND는요, C++ 다들 배우셨으니까 배웠는데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C++ 인생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성자라고 불리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Create라고 하고, 와, 뭔지 모르겠어. 변수도 되게 길어. 몰라도 돼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배우실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UWND 생성자는 변수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변수만 있을 뿐이지 얘는 윈도우가 아닙니다. 근데 onCreate 하게 되면 윈도우가 생겨요. 이 부분에서 윈도우가 뿅 하고 생깁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죽을 때 변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변수 UWND 관련된 mpeg라고 하는 변수는 살아있는데 윈도우가 죽을 때 onDestroy에 동작을 합니다. 근데 뭐 죽을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윈도우를 죽여라 뭐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onCreate 말고 cre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뷰에서 호출을 해주면은 윈도우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되게 복잡하게 MSC 버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0은 옛날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C 6.0급에서도 동작을 할 때에는 이런 스타일로 합니다. 차이 두 개를 보시면 다 똑같은데 땡땡이 표시 있죠? 여기 그 스트링을 표시하는 그 앞에 L이 붙어 있어요. 요게 이제 최근 컴파일러들에서는 스트링을 이런 표시들을 롱 포인터 표시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냥 있는 거 기능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n paint가 있습니다. paint.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그 일명 센스죠. 센스. 순 우리말로 은어로 통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센스가 좀 있어야죠. 아, 페인트. 여기 뭔가 그림 그리는 데구나. 아실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알 수 없는 C 페인트 DC, CDC 뭐 한 다음에 이 this라는 걸 집어넣어서 PDC가 드로우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드로우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드로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CDC, PDC라는 게 있고요. PDC에서 fill, solid, rect. fill, 채우다, solid, 고체 형태로 완전히 꽉꽉. 그리고 rect, rectangle, 사각형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사각형을 그려라.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여기 또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있네요. select, 사각형을 그리는 거잖아요. 사각형을 그리기 위한 최소의 단위는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가로 세로라는 정보도 있지만 여기다 그릴지 여기다 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 그리고 요 점의 좌표 여기 XY 여기 XY를 알려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XY를 알려주면은 여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탑 위쪽에 있으니까 레프트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밑에 있어서 바텀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어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0 레프트 탑이 되겠고요. 300 300 라이트 바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크기를 지정했고 RGB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빛의 삼원색 RGB고 25500이니까 첫 번째 게 레드, 두 번째 게 그린, 세 번째 게 블루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바꾸시면 색깔이 바뀔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 설명만 듣고서도 필 솔리드 렉트 00300 얘들을 바꾸면 뭐가 바뀌겠죠? 먼저 첫 번째는 100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좌표로 이동해서 300, 300까지 그림을 그리니까 아까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져 있을 겁니다. 보시겠어요? 컴파일 F4 눌러서 해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좌표, 여기가 300, 300 좌표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로 세로를 쓰지 않고 이쪽 좌표와 이쪽 좌표 두 개의 좌표만 사용을 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끊. 자, 잠깐 전화가 와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100, 300, 300 해서 이동을 하면서 사각형이 그려졌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장난을 칠 수 있겠구나 금방 아실 거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디다 그려볼까? 네, 윈도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난 이렇게 그려봐야겠다. 네, 좀 뾰족하게. 그러면 좌표를 대충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여기가 공공좌표니까 와 친절해. 오늘 이번 학기는 진짜 친절한 것 같아요. 0좌표에 130, 200. 그러면 100과 130이니까 가로는 30이 되겠고요. 세로는 0에서 200이니까 200이 되겠습니다. 좀 뾰족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네, 이제 머릿속에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자, 그럼 색깔도 바꿔봐야죠. 색깔 바꾸기는 뭘로 할까요? 강의 자료랑 똑같게 다시 00으로 잘 바꿔놓을게요. 자, 그리고 색깔은 RGB니까 0 넣고 25 넣으면 그린 초록색으로 그려지겠네요. 연두색. 그죠? 아, 쉽다. 네, 그러면 0에 255에 0이었는데 255 왜 255일까요? 네, 최대값이 이게 RGB가 하나의 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트 1바이트는 8개의 비트죠. 8개의 비트는 최대값이 얼마예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8개의 비트가 전부 다 1로 되어 있는 경우 1111, 1111 간단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의 8승에서 2를 뺀 거죠. 2의 8승은 255, 256, 2를 빼니까 0에서부터 255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0도 포함해서 255랑 합치면 총 개수는 25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8승, 8비트니까 2의 8승이 되는 거죠. 오, 시작한 김에 비트놀이 한번 해볼까요? 비트놀이. 옛날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윈도우즈 XP는 메모리를 몇 기가까지 쓸 수 있었다요? 4기가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4기가바이트. 4기가바이트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4기가바이트는 자 2의 몇 승이 될까요? 우리가 1바이트가 256까지 포함하면 2바이트는 1바이트가 2개 있는 거라 512가 아니라 256을 2개로 곱해야 되죠. 그래서 256의 제곱을 하시면은 암산으로 65,536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죠. 3바이트를 하게 되면 256에 3승이 나오고요. 4바이트를 하게 되면 256에 4승이 됩니다. 256에 4승 정도 되면은 65,536에 제곱이 되니까 계산하기가 어렵죠. 매트랩에서 한번 결과 보시겠습니다. 자, 256의 제곱은 얼마인가 하고 보시면 65,536이라고 나와 있고요. 256의 제곱, 즉 256의 4승, 즉 65,536의 제곱을 하게 되면 숫자가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4.295 10의 9승입니다. 10의 9승은 기가를 뜻하고요. 4약 3 정도가 되죠. 4.3 기가가 나오는 겁니다. 뭔가가 의미심장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지금부터 이제 해보시는 건데요. 자, 윈도우즈 XP가 약 4기가밖에 쓸 수가 없었던 이유는 윈도우즈 XP는 4바이트 체제라서 그랬습니다. 4바이트는 우리가 비트로 표현하면 32비트가 되죠. 이제 힌트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XP의 경우에는 32비트 체제였기 때문에 4바이트밖에 메모리 지정을 하기 위해서 4바이트 체제를 기본으로 뒀었고 4바이트는 약 4.3기가 그래서 메모리를 4기가까지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센스 없는 분들이 아니 메모리는 4기가까지 쓴다고 그랬는데 왜 4.3기가까지 해요? 실제로 4기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4.29기가 정도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64비트니까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64비트는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죠. 8바이트이면 매트랩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56이 8승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64비트는 메모리를 약
와 10에 19승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19승이면 제가 단위도 모르겠고요. 메모리 걱정을 안 하고 가다가 돈만 있다면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을 이제 바꿔보던 놀이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0에서 2호 사이인데 2호, 2호, 2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도 최고, 파란색도 최고, 초록색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아씨, 역시 나는 프로그램을 못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된 게 아니라요, 한 가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숫자를 바꿔서 0에 2, 5, 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빨간색이 다시 등장을 하죠. 여기에다 삼각형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좌표가 300이니까 머릿속에서 어느 좌표를 넣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 되는 분들은 램이 처음부터 초반부터 많이 딸리시는 분들인 거죠. 200에 200에 한 400 하고 여기는 색깔을 다른 걸 넣어볼게요. 0에 파란색 255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RGB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실 거라.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그려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렸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제 이 원래 빨간색이 아니라 전부 다 25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55 그걸 봐요. 255 넣으니까 하나도 안 그려졌고 파란색만 있잖아요. 이제 순서를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빨간색을 나중에 그리고 파란색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파란색이 여기 그려졌고 빨간색이 덮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을 255를 다 대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빨간색을 255 답을 아는 분은 황당하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파란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255를 대입을 했더니 여기가 사라졌죠. 이게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 레드도 최고, 그린도 최고, 블루도 최고이면 이때는 화이트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없어진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 하얀색이 그려졌다는 거를 이 두 가지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바탕색이 하얀색이니까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인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럼 000 넣으면 어떤 게 나올까요? 000 대입하면 000 RGB가 다 최저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미삼아서 색깔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RGB를 다 똑같은 색을 넣어봐요. 100 무슨 색이 나올까요? 까만색이냐고요? 살짝 색깔이 흐립니다. 바로 회색이 나옵니다. 또 200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조금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이 나옵니다. 자, 이제 색깔에 대한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아주 친절하게 간단한 예제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잘 놀았으면 이 폴더를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그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첫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momo.vs 그리고 x64라는 거가 생겨 있어요. 우리가 32비트일 때는 디버그가 그냥 보이고요. 64비트로 컴파일하면 x64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안에 디버그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vs하고 x64 잡아서 쉬프트 키 누르고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깨끗이 삭제가 됩니다. 휴지통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고 test.exe면 제가 여기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제는 드로우 라인입니다. 그래서 드로우 라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UWND의 페인트 쪽에 있는 온 드로우, 드로우 함수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는 PDC 이렇게 뽑아져 왔고요. 이거 다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드로우에서 보시면 이제 move to 10 좌표, 그다음에 line to 110 좌표니까 머릿속에서 어디를 어떻게 선이 그려질지 생각해 보세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컴파일 하기 이제 귀찮아서 실행 화면 건드려 보면 지금 제가 여기 두 개 그려놔서 실행을 한번 해야겠네요. 10 좌표에서 110 좌표를 그린 겁니다. 네, 여기 실행 파일은 제가 다른 거 예전에 두 번 그린 거를 남겨놔서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으니까 컴파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UWND로 가셔서 드로우로 냅다 갑니다. 네, 여기 10, 110이 있죠. 컴파일 해봐요. F5 누르면 실행합니다. 아, 재미없어. 이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려요. 첫 번째 컴파일 할 때. 이 라인은 뭘까요? 이게 지금 자꾸 생겨 있는데. 오, 진짜?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이 현상은 뭐죠? 자, 여기 제가 장난치느라고 하나의 사례를 넣어놨는데 까먹었네요. 자, 여기 테스트 뷰가 있는데요. 이걸 지우고서 여러분들 디폴트 예제에서 보시면은 자, UWND만 한번 보세요. 먼저 작년에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제가 딴 걸 넣어놨는데 까먹었어요. 자, UWND는 move to 10, line to 110 해서 수평선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평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이 윈도우즈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을 텐데 제가 이 UWND가 어디 붙어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지금 보시는 이 사각형은 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다가 곧바로 그림을 그려도 화면에 보일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하나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UWND에 있는 드로우 말고 테스트 뷰로 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장난을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뷰의 온 드로우에다가 제가 move to 00, line to 100을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UWND에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요건 UWND가 그린 거, 여기 있는 사선으로 그린 거, 00에서 100배까지 그린 거는 바로 이 테스트 뷰 쪽에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는 윈도우 위에 윈도우가 붙어 있고 또 이렇게 막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위치들은 어디냐면 바로 이 온 페인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온 드로우나 또는 제가 UWND에다 만들어 놓은 드로우라고 하는 파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를 처리하거나 할 때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려서 뭔가 윈도우 위에다가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혼란스러우니까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UWND 위에서 라인을 그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좌표에서 110 좌표로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순간 뭔가 제가 착각했어요. 이걸 남겨놔야겠네요. 자, 다 하고 나서는 이 두 가지를 집어서 또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야 공간을 적게 먹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클래스라고 하는 벡터 클래스를 처음으로 지정한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 뉴 클래스 벡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얘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소스 파일하고 헤더 파일에 아까하고 다른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UWND만 있는 게 아니라 U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U 벡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맞춰서 새로운,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클래스 뉴 벡터가 만들어질 때 위에 프라그마 원스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if ndf new 벡터 아무거나 이렇게 이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획 디파인을 시켜주고 이걸로 끝내버리는 이런 작업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 세 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한 번만 부르겠다라는 프라그마 원스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표현들도 아마 if not define, define하고 and if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여러 다른 코드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초보기 때문에 프라그마 원스를 가지고 한 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었고요. 헤더 파일에다 집어넣고 이걸 실행할 실제 컴파일이 돼야 되는 C++ 파일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용례가 되겠고요. 아직 내부는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더하기 기능을 만들어 넣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UWND 공사 벡터의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U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헤더 파일에도 U 벡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헤더 파일에 가서 보시면 뭔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와, 이건 또 뭐냐. U 벡터는 기본적으로 플로트 형태의 XYZ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벡터 안에는 XYZ라는 세 개의 변수가 있을 거고요.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U 벡터 괄호하거나 U 벡터 하고서 안에다 값을 집어넣는 기능으로 구별되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오퍼레이터 더하기, 벡터와 벡터끼리 더하기 기능을 하고, 자, 이 오퍼레이터를 보실 때는 인자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U 벡터로 A하고 B라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더 있어서 C라고 할게요. C는 A 더하기 B,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지금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A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A는 뭐지? 아, U 벡터구나. 컴파일을 하는데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러스는 하나의 함수인데 U 벡터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가? 여기서 찾아봐요. 오퍼레이터 더하기라는 기능이 있구나. 요걸 수행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더하기라고 하는 녀석은 오퍼레이터이다 보니 더하기까지가 함수 명하고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이 마치 A. 플러스 이런 함수 표시가 된 거고요. 더하기 옆에 있는 이 B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인 겁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더하기에는 인자가 들어오는 U 벡터 U라고 인자를 제가 정의했고, 더하기는 무슨 인자가 들어오냐면 벡터 타입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더라. B는 U 벡터여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기능은 마치 A. 플러스 인자는 B인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벡터하고 벡터를 더하면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 C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턴 값은 U 벡터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신이 U 벡터이고 A 이 자신이죠. 걔의 더하기 함수, 그리고 인자는 U 벡터 타입이어야 되고 리턴 값은 U 벡터여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C++ 여러분들 배우셨기 때문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각종 사례들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U 벡터 안으로 들어가서요. U 벡터에 오퍼레이터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명이 있고, 인자는 U 벡터 타입, 리턴 타입도 U 벡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자기 자신은 x, y, z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0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x, y, z가 있고, 인자로 들어온 U 벡터의 .x, .y, .z에서 리턴 값 x, y, z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리턴, 이름을 RET라고 했잖아요. 리턴할 거나 그렇습니다. 이걸 리턴해버리면 더하기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UWND에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이 UWND 헤더 파일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살짝
u 벡터.h를 불러다 놨습니다. 그래서 u 벡터를 uwnd가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uwnd에서는 u 벡터를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하려면 C++Y에서 u 벡터를 사용을 하려면 include를 토대로 해서 u 벡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따가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uwnd는 u 벡터.h를 불러왔기 때문에 u 벡터 f123이라든가 또는 s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벡터 f하고 s가 있는데 1, 2, 3을 대입하는 방법 시작할 때 넣으셔도 되겠고요. s 해서 s 안에 있는 x, y, z에다 각각 대입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하고 더하기 s를 하게 되면 c가 나타날 텐데 이 과정을 한번 디버깅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헤더 파일하고 각각의 정의된 함수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빨간 점을 붙여보겠습니다. 빨간 점을 어떻게 붙이냐? 여기 가서 메뉴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토글 F9라는 녀석이 있어요. 토글이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고 F9번을 눌러주면 왼쪽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거 안 없어져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띵땅띵땅띵땅. 그래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 잡아 놓은 다음에 F5를 누르게 되면 실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컴파일러가 멈추게 됩니다. 보실까요? 띠용.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에 지금 멈춰있다는 표시가 있고 밑에 막 복잡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줄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한 줄만 들어가는 것과 한꺼번에 실행하는 방법이 여기 디버그 창에 보시면은 스텝 인투, 스텝 오버, 스텝 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줄만 실행할 때는 우리가 스텝 인투 그래서 F11번 눌러주시고 이 함수는 그냥 통째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면 F10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F10이라고 F10하고 구별을 좀 못하시는데 좀 써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F1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이 실행이 됩니다. 뿅. 다른 제 화면 캡처하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F11번 눌러보겠습니다. 띠용. 어딜 갔어요? 아까 UWND에 있었는데 지금 한 줄 실행하니까 U 벡터로 돌아왔습니다. 자, 요 위에도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한 번 실행하니까 U 벡터 초기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로 들어왔어요. 여기로 들어왔죠. 자, 이때 값을 확인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커서를 움직이면은 값이 보여요. 뭐야, 마이너스 1073? 이상한데? Y도 마이너스 1073? 아까 UWND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이상한 값이 쓰레기 값들이 보일까요? 아직 이 함수로 완전히 들어오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바로 이 부분에 딱 멈춰 있는데 F11번 눌러서 한 줄 더 실행을 해 볼게요. 한 줄 더 실행을 해서 다시 XYZ 값을 보시면은 1.000 이제 제대로 됐죠. Y 2.000 보이죠? 그 다음에 Z값 3.000 하고 보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거죠. 함수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는 인자들이 아직 스택에서 갖고 오지 못한 상태라서 이 값들이 쓰레기 값으로 보입니다만 한 줄 더 실행하시면 XYZ가 실제 1, 2, 3이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둬도 X는 1, Y는 2, Z는 3이라고 예쁘게 보이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this는 뭘까요?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혼란스러운데 원래 u벡터는 xyz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자도 xyz니까 어떤 x가 인자이고 어떤 x가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함수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this에 있는 x, u벡터에 자기 자신의 x에다가 인자 x를 대입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U 벡터는 이제 1, 2, 3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한 줄 더 실행해서 나간 다음에 보실게요.
자,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S, U 벡터 S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F에 제대로 값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F에다 갖다 커서를 댔더니 F 안에 있는 X는 1, Y는 2, Z는 3이라고 나옵니다. 와, 디버거 좋죠? 네,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잘 하실 수만 있으면 프로그램 짜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U 벡터.S를 실행하기 위해서 한 줄 F11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U 벡터의 초기화되는 쪽으로 들어갔죠. 왜 한 번은 여기로 들어가고 한 번은 여기로 들어올까요? 이거 여기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끝나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겨 보이지만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 U 벡터를 똑같이 실행을 하는데 S만 있는 경우에는 인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인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U 벡터 F는 1, 2, 3이라고 해놓으면 인자 3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인자가 3개 있는 요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자가 없는 경우, 이건 인자가 있는 경우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 안에 X, Y, Z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을 해요. 네, 3번 눌러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되면 F는 1, 2, 3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S도 한번 보겠습니다. S도 확인해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을 짜는 처음에 초보들 입장에서 디버거를 이렇게 대화하듯이 내가 한 줄 실행한 다음에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버거를 써서 한 줄 한 줄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프로그래밍이 잘 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F 더하기 S이기 때문에 F 안에 있는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고 S는 인자처럼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F11번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예, 더하기로 들어왔고요. 요 U는 뭐겠어요? 요 U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인자 S가 되겠죠. 그래서 S는 마이너스 1을 넣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인자 U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U는 제대로 들어왔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벡터 U 벡터 RT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RT를 여기 만들 때 얘는 뭐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쓰레기 값들을 저장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000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여기서도 11번을 눌러 보시면은 예, 이쪽으로 점프하면서 인자를 초기화해서 000 대입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RT는 초기화가 끝난 인자가 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 현재 내 벡터는 x 값이 1, 2, 3, x, y, z가 x는 1, y는 2. 자, 예, 그 다음에 z는 3인 값들이 보입니다. 걔랑 u.x에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해서 RT에 저장하는 거고요. 자, 요 세 가지 과정이 끝난 다음에 RT는 뭐가 되어 있겠어요? 예, 1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0,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1,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리턴을 해버리니까 한 줄씩 실행을 하게 되면 이 C는 0, 1, 2가 들어가 있죠.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변수들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C++ 생성자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은 무조건 시퀀스하게 일렬로 진행이 되는 건데 각각의 과정들을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WND에 더하기 기능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빼기 기능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끝내고 또 쓸데없는 것들 제 SSD는 소중하기 때문에 공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워버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제들도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플러스 기능이 있고 마이너스 만들라고 제가 여기서 만드셔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 안에 답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벡터끼리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벡터 곱하기는 뭘까? 벡터 곱하기는 U벡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벡터 곱하기는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플로트 F만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UWND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F는 1, 2, 3, S는 마이너스 1만 대입을 했어요. 근데 C는 F 더하기 S를 했고, C에다가 C는 결과가 현재 뭐냐면 1, 2, 3하고 마이너스 1, 1, 2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C는 현재 벡터가 뭐냐면 벡터 표시, 수학 표시로 해놓으면 0, 1, 2가 되겠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0, 1, 2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0.5를 곱하는 우와, 이런 기능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곱하기 표시를 해놨는데 인자는 0.5가 됐기 때문에 자, 아까의 예제 보시면요, 오퍼레이터 곱하기인데 곱하기에 인자는 플로트로 되어 있어요. 0.5. 그래서 곱하기 함수 명이고요. 플로트가 들어오니까 여기 F는 0.5라서 기존에 있던 변수 x, y, z에다가 0.5를 곱해서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C는 0, 1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0.5를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C는 0, 0.5, 1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해보시고 디버거로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결과가 잘 나오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6번째 예제였고요. 뭐 초반에는 아주 심플한 예제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한번 돌리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숙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숙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숙제 관련된 챕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을 하셔서 마지막 C는 F 더하기 S가 되겠고요. 잘 안 보이는 사람,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C는 F 더하기 S, F는 뭐냐면 1, 2, 3, S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새로운 C는 얘들을 더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D는 C에다가 0.5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E는 C 더하기 D 곱하기 0.5 빼기 C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기능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자, 이 연산은 C 입장에서 보면 U벡터인데 U벡터의 더하기를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인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먼저잖아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D에다가 곱하기 0점을 먼저 할 거고, 그 결과가 C 더하기에 인자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빼기 C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C 곱하기 2를 할 것이고, 마지막 빼기에 이 결과물이 들어가서 인자로 들어가서 계산이 잘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디버거를 써서 잘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잘 되는 것들 보시면서 디버깅과 이런 스타일의 클래스 연산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 벡터 곱하기하고 더하기 빼기 이 연산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돼서 간단한 숙제로서 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번이 끝나고 나면요, 8번이 오늘 이제 하는 예제입니다. 이 8번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8번은 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사각형 그리기 예제였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코드를 일일이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 뭐 돌려서 고쳐도 보고, 그런 용도로 코드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UWND에는요, 이제 새로운 변수를 이 C++때 항상 여러분들이 곤란한 거는 변수를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가 고민이죠. 여기 UWND 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U벡터는 카라고 하는 변수, 배열을 부를 건데, 배열은 4개가 있다. 여기에다 선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코드는 바로 C++ 안에서 짜줍니다. 그래서 카0은 아까 설명했던 좌표 4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T50백을 더했더니 카0. 자, 더하기는 벡터 더하기 연산으로 알아서 여기서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로우 파트에 가서 보시면은 설명 들었던 move to 0, 1, 2, 3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컴파일 해보시면은 이제 8번 예제. 조그맣게 그려집니다. 여기 T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 옮기는 좌표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T 값을 바꿔봐요. 여기 50에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0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했죠. 자, 너무 빨라서 모르겠다고요. 200으로 한번 가볼까요? 200에 100 자동차가 옆으로 100만큼 더 갔어요. 아까 있던 50, 100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T 값이 없어서 000이라면 화면의 정중앙 원점에 보이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보다 작게 요만하게 4분의 1 조각으로 보이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놨다면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다 더하기 T만 해주면 자동차가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예제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면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째 예제로 넘어갈 거고요. 9번 예제입니다. 이 9번 예제는 자동으로 옮기는 기능 하나를 배우실 거고 UWMD의 run이라고 하는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한번 보시고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거는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가 편한 게 있지만 어떤 거는 그림만 보시면 결과만 봐도 이해하기 편한 게 있죠. 이게 이제 결과만 봐도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동차가 있고요. 여기 예제 test.exe 코드 실행시켜 보면 사각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바로 움직이는 기능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머릿속에서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는 내가 손을 안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타이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쓰시면은 거기에 타이머 인터럽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부분이 계속해서 호출되는 기능이 MFC 안에도 붙어 있고요. 온 타이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를 호출해 주는 거고, 화면을 다시 그리기 위해서 리드로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는 컴파일 한번 해서 코드상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UWND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 뷰에 사실 진실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뷰가 맨 밑에 제가 다 빼놨군요. 테스트 뷰는 크리에이트에서 UWND가 만들어지고요. 이 UWND가 만들어질 때 바로 여기 on create 될 때 set timer라고 하는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1번 타이머를 주기는 100ms로 1초에 10번이 되겠죠. 100ms니까 ms는 10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100ms라고 하면 총 ms미리 미리단위니까 1000스텝 1000개의 조각 중에 1ms가 1000개 있으면 1초가 되잖아요. 그중에 100ms니까 1초에 10번이 됩니다. 여기에는 뭔가 함수 포인터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쓰지 않고 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뭐 몇 가지 복잡한 게 나옵니다. 이레이지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화면을 640480을 그냥 하얀색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 화면이 좀 덜 껌뻑이게 하는 부분인데 현 단계에서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걸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함수,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던 사각형 그리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 녀석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타이머라고 하는 마치 인터럽트 발생하는 것과 같은 온 타이머가 있고, 거기에서 1번 타이머일 때 run 함수를 불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되겠고, 리드로우 하기 위해서는 invalidate라는 명령을 호출해 주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시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un 함수에 보면은 우리가 점을 연결해서 4개의 라인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드로우 파트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이는 동작은 run은 1초에 10번이 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u 벡터는 500 하면 x좌표로 5씩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 다음에는 다시 화면을 그려라 하는 리드로우를 호출해서 전에 그렸던 것들이 지워지면서 이동하도록 만든 겁니다.
각각의 기능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고요. 컴파일해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놓으실 때는 지금 잘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500씩 이동하지 않고 100씩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움직이겠죠. 한 칸씩 움직이니까.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고, 만약 리드로우를 여기다 안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리드로우를 주석을 달고 한번 보시면요. 화면이 안 움직이고 있죠? 아무것도. 일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뭐야, 이거 갑자기 점프했죠? 이상한데? 제가 뭔가 윈도우 사이즈를 바꾸고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시절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화면 사이즈를 살짝 바꾸니까 지금 움직였죠. 이게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림을 그려라 해서 더하기 온 드로우 어디 갔어? 드로우라는 곳은 온 페인트가 호출될 때 드로우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프로그램은 일명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불러서 화면을 그려라 라는 명령어를 보내주면 그때 그립니다. 그런데 타이머는 걸어주게 되면 그 부분에 1초에 10번씩 계속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쪽에는 run 함수가 계속 1초에 10번씩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제가 이 리드로우라는 걸 빼버렸더니 run은 좌표는 실제로 카의 좌표는 일씩 계속 1초에 한 번씩 호출이 되는데, 화면에 그리라는 명령을 호출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시면은 이건 너무 이제 저 끝으로 갔을 거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이머 함수는 계속해서 여기에 호출이 되기 때문에 얘는 좌표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좌표는 이동을 했지만 화면을 다시 그리라는 명령을 부르지 않았죠. 리드로우를 우리가 코멘트 주석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화면이 그려지는 건 언제 그려지냐면요, 화면 사이즈가 바뀌거나, 그죠? 화면 사이즈가 바뀌면 화면을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호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화면이 또 그려져야 되는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다른 윈도우가 화면을 덮었다가 다시 보일 때, 이때도 호출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호출되는데 요새는 안 되네. 옛날에는 윈도우즈 7 XP 시절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호출되는데 요새는 막아져 있고요. 화면 사이즈가 바뀔 때만 무조건 온페인트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온타이머에서 계속해서 좌표를 업데이트하라고 부르지만, 화면을 다시 그리라는 이벤트 명령을 호출해 주지 않으면 화면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서 안 보이네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그려라는 명령이 바로 이 리드로우 파트가 되겠고요. 리드로우는 제가 만든 명령이지만 간단하게 실제로는 윈도우 펑션인 invalidate라는 걸 호출해서 화면이 계속해서 그려지라고 하는 명령을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온타이머는 계속해서 run 함수를 주기적으로 부르고 있고, 온타이머 안에서 화면을 다시 갱신해라를 불러야 그래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이벤트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굉장히 생소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제 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예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